안녕하세요. 오늘 경험의 도서관에서 소개할 책은 일론 머스크의 미래 답안지라는 책입니다. 어,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기 형식을 띤 책들도 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지난번 그 평전을 읽는 이유에 대한, 어,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흥미를 갖고 들여다보게 된 게 이제 일론 머스크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쓴 책을 좀 두루두루 곁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이채윤 작가가 쓴 이 책을 고르게 되었는데, 미래 답안지라는 말이 처음에는 좀 딱 잘라서 말하는 것처럼, 이 사람 일론 머스크가 보고 있는 미래가 딱 답이라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생각을 하다가 서문을 읽으면서 좀 훨씬 공감하게 됐어요. 작가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는지 알 것 같다. 그래서 좀 제가 공감했던 구절들, 눈길 갔던 구절들을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서문의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미래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미래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론 머스크는 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인물이다. 1971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태어난 한 소년이 오늘날 21세기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미래 설계자로 성장했다. 그는 단순히 기업가가 아니다. 머스크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인류의 운명을 재설계하는 장인이며 스스로를 미래의 답안지라고 증명해 보인 인물이다. 뒤에 가서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미래의 답안지, 다양한 프로젝트, 하나의 비전. 머스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하나의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테슬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스페이스X, 지구 밖 생존 가능성 확보, 뉴럴링크, 인간의 인지 능력 확장, 스타링크, 글로벌 인터넷 네트워크 구축. 이 모든 프로젝트들은 결국 미래의 인간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다. 머스크는 이질적인 산업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내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그의 작업은 단순히 산업혁신을 넘어 인간 문명 자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다. 이어서 좀 더 읽어드릴게요. 21세기를 넘어 머스크가 남긴 질문. 종종 사람들은 머스크를 아이언맨의 토니 스타크에 비유한다. 억만장자이자 천재 발명가로 그는 스타크의 모습과 흡사하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는 스티브 잡스와 토마스 에디슨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의 유산을 한데 모은 인물이다. 그가 세상에 던진 질문은 단순하지만 근본적이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의 여정은 단순히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설계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서다. 일론 머스크라는 이름을 들으면 사람들은 대개 테슬라 전기차, 스페이스X의 로켓, 뉴럴링크의 신경 기술을 떠올린다. 그러나 머스크는 단순히 기술을 혁신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는 인류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고 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 그는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한다. 그리고 그 행동들은 곧 그의 미래 답안지가 된다. 이 책 일론 머스크의 미래 답안지는 그가 남긴 비전과 그 비전이 인류에게 제시하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초대장이다. 이 책은 그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들을 모아둔 것이다. 당신의 미래 답안지는 무엇인가? 머스크는 이미 자신의 답을 제시했다. 이제 그 답안지를 펼쳐 당신만의 미래를 설계할 차례다. 이 책을 아직 읽고 있는 중인데 그 서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한 특정 산업의 혁신, 기술의 혁신을 일론 머스크가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라는 종 전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생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행동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겉보기에 서로 다른 많은 분야들에 대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고 미래를 좀 설계해 나가고 있는 거라는 거. 왜 이렇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까 여기서 나온 것처럼 겉보기에 다 다양한 거 손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하나의 큰 그림, 일론 머스크가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그리고 있는 다가올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비전 속에 이 여러 프로젝트들이 각기 필요한 곳에 자리 잡아 있다라는 거를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알 수 있었어요. 새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는 개인의 미래도 설계하고 상상하고 디자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머스크라는 사람은 어찌됐든 간에 이 사람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스케일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미래를 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넘어서 인류 전체의 미래를 상상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상상력과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 정도의 어떤 넓은 시야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구나. 그 미래 사회에 속속들이 이제 스며들 기술들이 어떠한 기술이어야 하는지, 인류가 당면하게 된 문제는 무엇인지, 그 기술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세계 1위 부자고 이런 게 그냥 돈을 많이 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 개인을 넘어서서 특정 국가 차원, 특정 산업 차원을 넘어서서 지구 전체 차원에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품고 있는 비전이 많은 사람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모두가 불안한 상황 속에서 어쨌든 이 사람이 가리키는 방향을 같이 따라가 보자라고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부가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자기가 모은 부를 자기 주머니에 채워넣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재투자 비율이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에 다 쏟아붓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그런 행동이 또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것 같아요. 이 일론 머스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있구나. 물론 이 사람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생각하는 대로 다 이끌려 갈까? 이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어떤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확신을 갖고 움직이고 행동해 나가는 사람들이 신빙성을 가지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제 리더십인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도 좀 이 사람에 대한 막연한 어떤 거부감이나 아니면은 뭐 낯섦을 좀 넘어서서 좀 한 상상력이 뛰어나고 스케일이 큰 한 사람의 어떤 뭐랄까 머릿속을 좀 더 들여다보게 되면서 가깝게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좋은 게 이 다양한 프로젝트들과 그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된 이제 일론 머스크 개인의 어떤 삶을 좀 교차시키면서 챕터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일론 머스크를 막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냥 막연하게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균형감이 있게 쓰인 책 같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을 좀 많이 보면서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건 어쨌든 일론 머스크의 미래 답안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그리고 있는 이 큰 그림을 참고하되 결국에는 그 속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의 미래 답안지를 상상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묻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 나에게 할당되는 문제는 무엇이며 난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그런 문제 해결 역량을 충분히 지금 가지고 있고 개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저는 미래를 일부러 생각을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직면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을 직면하지 못하니까 미래도 꿈꿀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도 외면했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똑바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무언가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좀 좁은 시야로 살았어요. 그냥 제 발밑만 보고 살아서 그냥 지금 쓰고 있는 글, 지금 당장 들어온 뭐 50만 원, 지금 살고 있는 이 집, 그냥 지금 곁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강 상태, 이거에 딱 고정돼 있어서 이게 당연히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미 변화하고 있다는 걸 눈을 감고 있었어요. 마치 이 건강이 영원할 것처럼, 나는 나이를 들지 않을 것처럼, 마치 이 일감이 계속 들어올 것처럼, 마치 이 경제 수준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내가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는 사람인 것처럼, 예를 들어 나를 좀 가둬놓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좋든 싫든 계속 저는 변화해야만 하고 성장해야만 하고,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좁은 의미의 뭐 미술계에 있는 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이 산업이 또 다른 산업과 관계 맺고 있는 양상이 어떠한지, 내가 지금 한국 안에서 지금 경기도나 서울을 오가고 있는데 요만큼만 지금 보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지역과 다른 지역 간의 연관성, 한국과 다른 나라가 맺고 있는 연관성, 그리고 이제는 일론 머스크의 눈을 빌려서 지구와 다른 행성, 다른 은하계의 어떤 환경들과 맺는 관계성, 상호성, 이런 거를 봐야 된다는 거, 그거를 보지 않고서는 나의 위치를 짚을 수가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 뭐 성공하고 말고 둘째치고 생존의 위협을 느낄 수도 있다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속편하게 좀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요새 맨날 인공지능 얘기하고 하지만 맨날 아날로그형 인간이라고 하면서 진짜 전자책도 싫어했던 사람이고, 막 혐오하면서도 막 괜히 이제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 빠삭한 사람들 보면 시기질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게을러서 그런 기술들의 흐름이라던가 산업 동향을 보고 싶지 않았던 건데, 자기 게으름을 감추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우르르 냄비 과열되듯이 막 몰려간다. 그렇게 유난 떨 거 아닌데, 그리고 어차피 뭐 좋은 말로 포장하면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먹고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가, 진짜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이런 거는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이렇게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본질로서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걸 소중히 여기면서 조용하게 살겠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했었거든요. 물론 일견 그런 말도 맞을 수 있지만, 그런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의 본질도 결국 변하는 것 가운데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뭐 고정 불변된 뭐 절대적인 가치라는 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냥 내가 게을렀을 뿐이지, 세상에 관심이 없었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열심히 살고 있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혁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존경하거나 존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좀 송두리째 바뀌었고, 가능한 한 주변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황이,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도 공동의 미래를 상상하고, 그 안에서 어쨌든 저도 조그마한 역할이라도 세계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좀 진짜로 고민해 봐야겠다라는 결심과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책이 진짜 안 읽혔어요. 뭐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는 읽긴 읽었는데, 경영학과 지원할 때는. 근데 일부러 좀 이런 걸 멀리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잘 읽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요즘에는 이런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현실과 맞닿아 있는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내 이야기처럼 와닿고, 이렇게 한 개인이 이렇게까지 하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거듭 생각하면서 남의 삶을 또 함부로 뭔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제 교훈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바람으로는 저도 좀 저의 어떤 인간됨의 그릇의 크기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나 자신의 생존에만 급급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성장하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문제들을 조금이나마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는 동료나 이웃이 되어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좀 어떤 선견지명이 좀 생겨서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반응을 자동 반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유연하게 대응하고 대처하고 불안해하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좀 다독여줄 수 있는 그런 좀 리더십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은 자극을 받은 이 일론 머스크의 미래 답안지라는 책을 소개해 드렸고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많은 기사들, 책들 쏟아지고 있지만, 좀 압축적으로 이 사람이 보고 있는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은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